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옥 갈 순서와 평산문씨 박명록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이른바 월북 조작 사건. 이게 지금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정권이 그야말로 그 해양수산부 말단 공무원으로 살면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을 자진 월북자로 몰아가지고 매장을 시켰고, 그 가족, 그 아들과 그 부인이 막말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월북자의 가족으로 몰려가지고.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부인하고 그 아들이 좀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좀 만나뵐 수 없느냐 라는 메일까지 보낸 적이 있더라고요. 정말 만나 뵙고 좀 하소연을 하고 싶다. 근데 정말 이자들은, 이 소위 말하는 친북 세력, 이 좌익 세력들은 정말 너무너무 잔인하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인물인 거예요. 아무리 김정은이를 만나가지고 수작을 부리고 싶어도 어떻게 북방 한계선으로 떠밀려간 그 대한민국 국민을 말이야, 자진 월북자로 몰고, 빚쟁이로 몰고, 노름꾼으로 만들고, 부인과 이혼한 사생활이 아주 복잡한 인간으로 만들고, 그 한 가족을 그렇게 매장시킬 수 있냐 이거야.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순종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해수부 공무원, 그 희생된 공무원의 그 형이라는 분, 그분이 이 저항하지 않았다면은, 자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도 다 맞다고 한 거 아니야?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다 거기 있던 국민의힘 이자들이 다 뭐야? 국방부하고 뭐 정보기관 보고를 보면 이건 자진 월북이다, 명확한 그게 나오잖아. 근데 그 자진 월북자로 몰린 그 해수부 공무원의 그 형님이 초지일관 밀어붙인 거 아니야? 자, 이런 마당이면 문재인 씨가 인간이라면 자숙을 해야 돼. 응?
인간이라면 그런 일을 할 리도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이라면 자숙을 해야 할까, 자숙을. 네? 그리고 문재인이가 어떤 약속을 했냐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아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직접 내가 챙기겠다. 문재인 씨가 직접 챙겼어? 이런 원한 때문에 지금 평산에 가서 지금 보수 우파 국민들이 지금 집회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한을 풀기 위해서. 응? 이런 자가 떳떳하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런 나라가 지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거야말로 이건 여적죄로 다스려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이건 정말 억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그 자가 누구야? 문재인이잖아. 응? 그렇다면은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 앞에 가서 시위 집회를 안 한다? 잘 먹고 잘 사게 덮어두자? 그런데요, 매일 문재인 집에 이른바 민주당의 그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 응?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뭐 비서실장, 장관, 그 다음에 뭐 경제부총리 했던 김동연이 매일매일 그 문재인 집에 찾아가는 거야. 응? 이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문재인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돼. 저런 파렴치한 인간이 있구나. 저건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라는 이름으로 저건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어제도 보니까 고민정이, 김의겸이, 한병도, 이용선, 이원택, 김영배, 신정윤, 이른바 청와대 출신, 청와대 때 수석, 뭐 대변인 했던 이자들이 떼거리로 쳐다, 떼거리로. 그리고 그 안에서 문재인이가 얼마나 상추나 뭘 텃밭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바구니다 뭐 담아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전부 다 공개하는 거야. 참 기가 막힌 게 아니야, 기가 막힌. 이걸 내버려둬? 이걸 내버려둔다 이거야. 5년 동안 이렇게 정말 보통 국민의 가슴에 가족의 못을 박아놓고 지는 내려가서 평산에서 신부처럼 은퇴한 신부처럼 수염 쫙 기르고 인자한 노인처럼 말이야. 완전히 초월한 자연인처럼 거기서 그리고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그 농기구 들고 무슨 상추다 뭐다 이거 담아서 완전히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 거야. 이걸 여적죄로 단속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은 존재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윤석열을 지지한 게 뭐야?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면 문재인을 잡아넣을 것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희망인데 그것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한 건데 그걸 만약에 윤석열이가 배신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3년 4년 후에 문재인 아무 문제 없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조금 있으면 이제 해외여행 갈 거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지는 5년간 온갖 권력을 다 향유하고 나라 완전히 망쳐놓고 지금 평산에 내려가는데, 거기에 지금 그 권력에 참여했던 세력들이 그냥 경쟁적으로 내려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하고 있는 거지. 네, 조롱하는 거야. 이런 전직 대통령이 없어. 이런 아나무인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아나무인을 가만히 놔둔다? 지금 그냥 문재인은 뭐 매일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사진 찍어서 내놓는 거야. 심지어는 말이죠, 박상혁이라고 그 산업통상부 자원부의 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이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다 김기춘, 조윤선 작살낸 거 아니야, 블랙리스트로. 근데 저들이 한 거 아니야. 이 박상혁까지도 찾아가가지고 문재인 옆에 서가지고 기념 이 뭡니까? 농기구 하나 들고 보란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공개했더라. 이런 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보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한다는 걸 이건 명심해야 돼. 이 사람들이 호락호락 넘어갈 것 같아요? 호락호락 감옥 갈 것 같아요? 막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갖 여론전 다 펼쳐가지고 역공을 취할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그래서 오히려 정치보복을 당하는 그런 꼴이 올 거라니까. 자, 여러분, 6번째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6번째, 박근혜, 윤석열, 박지원 3인의 인연이에요. 참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그 탄핵을 주도한 사람이 박지원인 거야. 왜 박지원이가 그때 제3당이야? 그러니까 무슨 안철수가 했던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미니 군소정당의 원내대표인데, 이 박지원이가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을 섰을 것인가? 네? 나중에 이제 이게 밝혀지겠지만, 박지원이의 정치 인생 25년을 다 투자한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입니다. 온갖 경륜, 그걸 다 넣어서 성공시킨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데, 도대체 박지원이가 거기에 앞장선 근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박지원이가 좌익이라서, 자기 아버지가 여순 반란 사건 때 좌익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다 작용이 되죠. 근데 이 대목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한 대목이 뭐냐면, 저는 탄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지원 지도가는 거구나. 2016년 12월 3일
박지원, 노회찬, 우상호가 국회에 탄핵소추 결의안을 제출할 때 제가 아주 정말 정말 제가 거의 통곡하다시피 제가 분노했어요. 야, 박지원이가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말아먹는구나. 그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마치고 2012년 5월 아직 대선 후보로 나오기 전에요. 2012년. 그 2012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지원을 그때 박지원이가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이면서 비대위원장을 했어요. 박지원이가. 그때는 이제 박지원이, 문재인이가 같이 민주통합당에 있을 때예요. 그때.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박지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부산저축은행 그 브로커 박태규라는 브로커가 있었는데 그 부산저축은행 브로커인 박태규가 박근혜를 여러 차례 만났다고 박지원이가 떠드는 거야.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입니다. 5월 달에 대선 전에요. 박지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어요. 그때 박지원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근혜가 나를 고소했는데 나를 흥분하게 했다. 두고 봐라. 얼마나 즐거운 일이 펼쳐질지 내가 지금 흥분하고 있다.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2012년에 박지원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악마의 화신인 박지원을 검찰에 고소한 거야. 야, 나 그거 깜짝 놀랐어. 박지원한테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게 2012년 5월이에요. 그랬던 박지원이가 2016년 12월 탄핵으로 돌려줍니다. 탄핵으로. 무슨 얘기냐면 박지원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 그래가지고 4년 내내 박지원이가 검찰한테 시달린 거예요. 4년 내내.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무너뜨려야겠다. 응? 그것은 뭐냐?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박지원이가 기획하고 모사를 꾸미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은 이 박지원과의 바로 거기에 출발합니다. 거기에서.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전에 약속한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한나라당 당대표가 됐을 때에 동교동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러 갔던 사람이야. 그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공적을 나는 인정한다고 얘기했어. 그 정도로 밀월관계였어. 그때의 박지원이가 소위 말하는 김대중의 똘마니야. 김대중 똘마니. 김대중이가 퇴임하고서 동교동에서 있을 때, 김대중 도서관에 있을 때 그때 비서실장 역할을 한 게 누구냐? 그게 박지원이야.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대중하고 만남을 주선한 게 누구냐면은 그게 진영이. 그때 비서실장이 진영이고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쪽에서 천정배가 중간 역할을 한 거야. 천정배하고 진영이가 서울법대 그 인연으로. 그런데 그 박지원이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반드시 내가 무너뜨리겠다고 생각하게 만든 게 뭐냐. 억하심정을 갖게 만든 게 바로 2012년 5월에 박지원이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이른바 민주당이 집권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서 박지원이가 박근혜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야. 그게 소위 말하는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박태규가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그냥 넘어가는 사안이 아니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린 거지. 또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만만회라는 걸 박지원이가 얘기한 거예요. 만만회. 에? 그 만만회라는 게 뭐냐면 박지만 할 때 만.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청와대 총무비서관한 이재만. 그 만. 그 다음에 정윤회. 최순실의 남편이었던 그 정윤회. 이걸 만만회라고 이걸 박지원이가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이 만만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게 2011년 9월이야.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라인은 만만회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야.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나게 이제 이 박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5월에 부산저축은행의 박규태라고 하는 브로커가 자신을 만났다고 뒤집어 씌우니까 그냥 완전히 박태규.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박지만, 김어준, 주진우도 같이 함께 검찰에 고소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어제 그 우리 우종창 기자가 민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과 84개 대기업 총수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게 탄핵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는 또 다른 측면은 뭐냐? 바로 이게 탄핵의 시작인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복수를 노리고 있던 박지원이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회 법사위에서 국정감사를 하게 돼요. 국정감사. 근데 그 국정감사 2013년입니다. 2013년 10월이면 어떻게 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던 첫 해야. 그 첫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검사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수사에 너무 앞장섰다고 그래가지고 좌천을 당합니다. 좌천을. 네? 좌천을. 그 좌천을 당해가지고 윤석열 검사가 여주지검에 가 있어요. 여주지검에. 응? 그 여주지검에 가 있던 윤석열 검사를 2013년 10월 21일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를 증인으로 부른 게 누구냐? 그게 박지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박지원. 그렇다면 박지원은 윤석열 검사를 그 전부터 오래전에 윤석열 검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정권에서 억울한 대접을 받고 있다. 억울한 처분을 받고 있다는 걸 박지원이가 아는 거야. 박지원이가 그랬잖아. 그 소위 말하는 고소고발 사주 의혹 사건 때 나하고 윤석열하고는 술을 한두 번 먹은 게 아니다. 이미 박지원과 윤석열은 상당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가지고 박지원이가 윤석열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요.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돼가지고 쫓겨나가 있던 그 윤석열 지청장을 불러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고 물어보느냐? 응?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윤석열한테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박지원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윤석열 여주지검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라고 그냥 폭탄 선언을 합니다. 외압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전국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검사. 스타 검사가 되면서 다시 스타 검사가 됐지만 대전지방법원 평검사, 지방고검검사로 4년간 유배를 하는 거예요. 대전과 대구를.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돼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특검을 마치고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을 또 인사청문회를 국회 법사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박지원이가 자기 부인이 사무제가 돼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못해요. 근데 박지만이가 참여를 못하면서도 인사청문회 뭐라고 페이스북에 올리냐면 윤석열이야말로 촛불혁명의 불씨였다. 내가 외압을 받았다라고 한 이 한마디가 바로 촛불혁명의 불씨였다. 윤석열이야말로 촛불혁명 검사이자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킨 최초의 역사적 검사라고 칭송을 합니다. 역사적 검사라고.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전에 박영수 특검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박지원이었던 거예요. 그게 박지원.
그 박영수가 수사팀장으로 윤석열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 뭐냐? 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 탄핵의 불씨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박지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그 박근혜에 대한 그 앙심을 윤석열이 박지원이가 풀기 위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수사에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그 윤석열이 손을 빌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거죠. 이걸 보면은 박지만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살갑게 하잖아요. 응? 이걸 보면은 지금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이르는 그 가장 큰 은인은 누구냐? 그건 박지원이라는 이야기지. 응? 그렇잖아요. 이걸 제가 뭐 재미거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박지원을 청산할 거냐? 응? 이걸 좀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박근혜 대통령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시라요. 리뷰를. 자, 그리고 윤카세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윤석열이가 과연 박지원 앞에서 좌고우면할 거냐? 응? 자, 그런데 그렇게 박지원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탄핵을 시켜놓고서 박지원이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정원장 시절에 자기가 국정원장 시절에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사면을 자기가 문재인 씨한테 건의했다는 거예요. 아니 국정원장 할 때 자기가 정치 개입 안 했다며. 정치 개입 안 했다는 사람이 나는 정치 개입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날아가는 새도 박지원 옆에서 그대로 지나갔다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정치 개입 안 했다는 얘기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는데 나는 방해 안 했다 이 얘기거든. 응? 지금 이 얘기란 말이야. 국정원장 시절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내가 박근혜 사면을 요청했다? 아니 지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탄핵한 사람이 자기가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자체가 정치 개입 아니야. 그 자체가. 그러면서 뭐라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 보복하지 말고 최소화하고 빨리 경제로 가자. YS를 봐라. YS가 정치 보복하다가 IMF 불러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 살려달라는 소리야. 윤석열 대통령도 간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박지원도 알고 있거든.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이해가 되죠? 정말 이건 윤창중만 쫙 알고 있는 이야기인 거야. 예. 자, 여러분 오늘 화요일이죠? 내일 수요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고요. 어제 그 우종창 기자하고 토크한 거 그건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꼭 좀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건의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했다고 좀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다고. 네네네. 곽은경 TV님 새로운 걸 알았네요. 그렇죠. 예예. 아이고 여러분 박수 좀 쳐주시고 네네. 이은섭님, 위티스님, 곽은경 TV님, 가양매님, 최배달님, 아 가양매님, 소피스트 TV, 아 그렇구나. 박정호님, 예예. 자 어서 들어오시고 박음님, 박영수님, 네 감사드리고요. 박영수 두견아님, 예예예. 여러분 조병규님, 제가 준비한 것을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여러분과 이렇게 채팅창을 소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